지난 5일 밤 정말 새벽 내내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트럼프의 대표적인 우군이었었던 일론 머스크, 정말 이 정도까지 격렬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설전을 벌였었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트럼프와 마찰을 일으켜왔었던 중국, 그리고 이외의 국가들은 다시 한번 미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마치 약간 외부가 조용해지면 내부 안에서의 균열이 더 심각해지길 기다리는 걸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와 머스크 공개 결별. 자, 이제는 완전히 확고화된 그런 내용이죠. 자, 발단은 6월 5일이었습니다. 이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을 비판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트럼프의 간판 정책인 이 빅 뷰티풀 빌, 여기에 대해서 역겨운 괴물이다 비판을 하면서 공개 저격에 나선 겁니다. 감세 법안이 재정 적자를 키우는 데다가 특정 산업에 유리하다는 점 역시 머스크가 내내 불만으로 삼고 있었던 점이었죠. 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실망스럽다면서 즉각 반격에 나섰는데요. 하루 뒤에 트럼프는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와 또 스페이스X의 정부 보조금 계약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초강수를 둔 거죠. 머스크는 여기 X에서 트럼프의 탄핵 요구 글에 예스라고 답하면서 마치 트럼프를 탄핵을 시키고 싶다. 아예 그냥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겁니다. 여기에 SNS상으로 이때부터 강도 높은 두 사람 간의 설전이 오가는데요. 트럼프는 내가 머스크 없이도 당선이 됐다라고 하자마자 머스크는 자신이 없었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응수했고요. 이날 갈등의 정점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언급을 하고 머스크는 성착취 스캔들 관련 파일인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가 포함돼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앱스타인 파일 상당히 미국 내에서는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죠. 여기에서 이 주장을 하면서 파티 영상을 함께 올렸었는데요.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하루 만에 14%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1,53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또 6월 7일 그 다음 날입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와의 관계가 끝났다라면서 관계 단절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요. 민주당에 혹시나 머스크가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 역시 중도층을 대표하는 새로운 당, 제3정당을 창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이미 아메리카당이라는 명칭까지 언급을 한 상태인데요. 이 언급만으로도 충분히 이 공화당 내부의 긴장이 조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정치적인 생명과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특히나 이 재선도 없는 트럼프의 경우에는 순식간에 레임덕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 내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환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 코리 부커가 테슬라 CEO 머스크로부터 이 어떠한 정치 후원금도 받지 않겠다고 또 밤사이에 선언을 했었는데요. 양측의 참모진이 주말 사이에 전화 접촉에 나서면서 일시적인 휴전 모드에 돌입은 했지만 이미 선을 그은 두 사람, 신뢰가 무너진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이 상당히 유연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것은 이번에 비단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연방 계약들, 더 나아가서 XAI와도 관련이 있겠죠. 앞으로 이 향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머스크의 계열사들에게 연방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이어서 XAI 그리고 스페이스X까지 민감하게 투자자들이 반응을 한 배경에는 6월 12일 로보택시 출범이 아무래도 가장 큰 현재 걸림돌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테슬라는 아무래도 전기차 보조금, 자율주행 규제, 또 배출권 거래 등의 정책 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눈밖에 나는 순간 주가도 사업 자체도 크게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스페이스X의 상황도 크게 변하지가 않는데요. 이 나사와 국방부, 정보기관 등과 맺은 계약만 30조 원 규모. 이 트럼프가 이걸 끊겠다고 시사를 하자마자 안보 영역까지 정치의 어떤 수단이 된다. 이런 우려들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백악관 내부에서는 실제로 끊기는 어려울 것이다. 안보 영역은 굉장히 민감한 분야인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이 경고 한 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분위기상 이미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고요. 머스크의 AI 신사업이죠. 이 XAI 역시나 타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50억 달러 규모의 채권 조달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 트럼프와의 갈등 직후에 당연히 채권 가격이 급락했고요. 조달 금리가 12%를 넘기게 되면서 자금 비용이 급등했습니다. 사실상은 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일시적으로는 갇히게 된 거죠. 정치 리스크가 사업 확장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다시 한번 이 머스크 리스크가 확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 또 공교롭게도 이번 사태와 거의 동시에 테슬라의 옵티머스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책임자 밀란 코박이 돌연 퇴사를 선언했습니다. 코박 본인은 이 가족과의 시간 등의 개인적 사유를 강조를 하면서 다른 어떤 이유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시기적으로 워낙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한 직후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문제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사업이 테슬라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다시 한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관련자가 퇴출이 됐다 또는 퇴사를 했다. 이 역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내부 간의 균열이 극화되자마자 외부에서는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을 뻗는 모습, 특히나 중국을 위주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손잡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기사가 나온 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설전이 격화가 되었기 때문에 살짝 이슈가 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보시죠. 자, 우선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런던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미국 재무장관, 상무장관, 그리고 무역 대표까지 총 출동하는 엄청난 자리인데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리펑 부총리가 직접 자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이뤄진 90일 관세 완화 합의의 후속 조치이자 이 히토류 수출 갈등 해소를 위한 첫 공식 대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이후에 이번 회담이 잘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일부 히토류 수출 허가를 잠시 내준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히토류 자석, 즉 미국의 전기차와 방산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히토류 품목인데요. 미국 측은 기술적인 지연 없이 이전 수준으로의 수출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낙관론은 제한적입니다. 관세 유예가 8월 8월쯤에 종료가 되는 데다가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100%가 넘어가는 기존 관세가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어느 정도 내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겠지만 이번에는 두 번째라는 점에서 그 비관론이 더 거세지겠죠. 또 이번 협상이 단순 관세 수준을 넘어서서 히토류와 반도체, 심지어 유학생 입국까지 걸려있는 구조인 만큼 완전한 정상화보다는 단계적인 유화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더 강하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 대해서 인도와 일본까지 이 협상 일정을 연장하면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이 당초 이틀 일정이었던 회담은 오는 화요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7월 상호 관세 부과 기한 이전에 조기 타결을 하는 게 목표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인도 모두 일정 수준의 양보를 전제로 단계적 합의에 근접했다는 평가이고요. 일본 역시나 미국과 5번째 협상을 벌써 마쳤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또 농산물에 대한 고율 관세가 걸려 있고 일부 품목은 50%에 달하는 만큼 상당히 이번에 피해를 많이 봤었던 오히려 우리보다도 타격이 컸었던 일본이었죠. 일본 측은 여기에 대해서 이 G7 정상회담 전까지 타결이 될 것을 원하고 있고요. 또 미국산의 방위 산업 기술 협력 등을 카드로 내걸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쳤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속도전을 내서 K 증시까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져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미 증시가 잠깐은 이 하락불을 켰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1%대 반등으로 이끌어준 바로 고용 보고서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5월의 미국 고용 보고서 이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를 다소 덜어냈다는 평가가 상당히 지배적인데요.
우선 5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3만 9천 명이 증가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12만 5천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이 상회를 한 수치죠. 전달 수치는 하향이 조정되면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은 이어졌는데요. 실업률도 중요하겠죠. 이 실업률이 4.2%로 그대로 변동이 없었고요. 또 평균 시급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해서는 3.9% 오르게 되면서 임금 상승세는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부적으로 보자면 헬스케어 분야가 전체 고용의 절반 가까운 6만 2천 명을 차지했고요. 여가와 접객업종과 또 사회복지 부문 각각 4만 8천 명, 1만 6천 명 늘었습니다. 이 반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정부 부문인데요. 여기에서만 이 정부에서만 2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다만 고용보고서 속 조사 방식에 따라서 일자리 수치 간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점은 당연히 이제 참고를 하셔야겠죠. 전일 대비해서 69만 6천 명의 감소를 기록한 가구조사 결과는 고용시장의 여전한 이런 불확실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였고요. 또 시장 직후의 반응도 중요하겠죠. 이 절대적인 결과에 비해서는 즉각적인 반등이 좀 바로 거세게 나와줬습니다. 주 초에 발표가 됐었던 부진했던 이 민간 고용,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기 냉각 우려를 다시 한번 불식시켰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우려들을 다시 한번 완화해준 이번 고용 보고서 발표 후에 당연히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고요.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금리 인하 재개 시점이 더욱더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는데요.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 7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을 83.4%까지 높여서 반영했습니다. 이 전날 마감 무렵에 68.6%에 비하면 무려 15%포인트가량 급등한 거죠. 다만 고용의 증가세 자체는 좀 둔화가 됐었고요. 또 이번 수치 역시 하향 조정이 된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스텔스 가격 인상, 제가 스텔스 가격이라고 이름을 한번 따와봤는데 이게 굉장히 조용히 야금야금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아마존과 월마트 등이 대대적으로 이 가격을 올리겠다, 관세 때문이겠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서 백악관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은 이유가 아닐까 하네요. 어쨌든지 간에 전방위적으로 물가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현재 자동차 업계, 특히 미국의 상황입니다. 자, 우선 겉으로는 가격이 그대로인데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용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죠. 자, 이 자동차 회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를 직접 반영을 하는 대신에 할인 축소, 또 저금리 금융조건 제한, 탁송료 인상과 같은 방식 등으로 관세 부담을 우회해서 전가하고 있다라는 밤사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일종의 스텔스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실제로 4월 한 달간 신차 평균 판매가는 2.5% 급등했고요. 이는 5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딜러 인센티브는 10%에서 6.7%로 줄었고 0% 할부 혜택도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가격 이외의 부분에서는 더욱더 강하게 이 관세 여파가 나타나고 있죠. 이런 가격 정가는 이제 시작인데요. 포드는 멕시코산 일부 차량의 스티커 가격을 최대 $2,000 올리기로 했고요. 또 현대차도 줄줄이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옵션과 또 배송료까지 함께 오를 경우에는 소비자는 수천 달러까지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데요. 가격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게 보이게 되는 거죠. 문제는 구매 심리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차 가격이 월 5%만 오르더라도 65%의 소비자가 구매를 포기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수요 위축은 이미 소프트 데이터에서부터 가시화가 되고 있었죠. 이 자동차 업계는 올해 북미 생산량을 50만 대 넘게 줄일 계획이고요. 미국 내 판매량도 전년 대비 최대 8%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관세는 표면적인 가격보다도 실질적인 구매력에 타격을 주고 있고 소비자들도 드디어 이를 본격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하드 데이터가 아닌 최근 소프트 데이터에 유독 중심을 잡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자동차 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머스트 노 5 다 같이 살펴보고 왔습니다.